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유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 연주. 우리가 이 사주 역학을 감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오행의 성질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목화 토금수에 대한 이 오행의 성질을 잘 얼마나 이해하느냐. 기초가 튼튼해야 역학이 학문이 감정의 실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정화는 뭐냐? 병화와 정화는 염상격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다 이것입니다. 불태워버린다 이거 정열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상격이라고 하는 정열적인 거, 불태워버리는 거. 그리고 양기가 가장 극성한 것이 뭐냐? 화가 되는 겁니다. 화가. 정화는 음이지만은 양이거든요. 음이지만은 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이지만 양기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역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뭐냐?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운학이에요. 기세학입니다. 기운과 세력이 어디로 몰려 있느냐? 팔자를 딱 보게 되면 이 사주가 재물운이 좋은 사람이냐? 학술과 교육으로 문화의 운이 그런 기세를 타고나느냐? 이 관직이나 명예나 이런 쪽에 기세를 타고나느냐? 이런 그 기세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사주 해석의 첩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뭐냐? 주작이라고도 합니다. 주작. 병과 정은 주작에 속해요. 주작은 뭐냐? 입이 뾰족하게 나온 새를 주작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관상을 딱 보잖아요. 여자나 남자를 이렇게 딱 보면은 요 주위 입이 있는데 부위가 얼굴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돌출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주작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잘해요. 표현력이 좋고. 그러니까 이 정화는 뭐냐? 말을 잘한다고 봐야 됩니다. 말을 잘해요. 그 말을 잘하면 뭐냐?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를 못 타는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질 못하니까 떨어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말을 잘하면 실수가 많아요. 그 구설수가 많은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 말 한마디만 조심하면 살아가도 인생의 불행과 시비와 싸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상대는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딱 파악해서 그 분위기, 장소, 내용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인간관계는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이 마련인 겁니다. 그 정화는 뭐냐? 무조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이게 또한 정화의 특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정화는 뭐냐? 염상적이에요. 의미지만은 활동적이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정화는 화려해요. 불이니까. 그러니까 예술, 미술, 연예인, 이런 쪽에 기운을 타고난 거예요. 우리가 이 여자들이나 이렇게 남성들이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외모나 옷이나 패션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미적 감각이. 어떤 사람은 인물이나 외모는 좋은데 이렇게 뭔가 미적 감각이 아주 부족해가지고 그 좀 옷이라든지 패션이 좀 촌스럽고 어울리지 않고 이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적 감각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왜 뭐냐? 미술, 예술, 연예인
이런 쪽에. 그리고 아나운서, 변호사 벌써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입니다. 또 정화는 뭐냐? 촛불이에요. 아주 감상적이에요. 낭만적이에요. 그러지만은 촛불은 또 뭐냐? 엄숙한 데가 있어요. 근데 밑에다 뭘 깔았습니까? 도화를 깔았습니다. 도화. 이 닭띠는 제가 역학을 간이하고 감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닭띠는 뭐냐? 8월의 계절, 지진을 항상 우리가 감정을 할 때는 몇 월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범띠는 1월달이고, 토끼는 2월달이고, 용띠는 3월달이고, 뱀띠는 4월이고, 말띠는 5월이고, 양띠는 6월이고, 원수는 7월이고, 닭띠는 8월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지진을 풀 때는 계절의 기운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계절에. 8월의 계절은 뭐냐? 열매의 계절이에요. 열매는 뭐냐? 실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속파예요. 뭔가 낭비적이고 뭔가 소모적이고 실속이 없는 일에는 그 관심을 갖질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냐? 마음이 있죠. 마음. 육체가 있죠. 영이 있어요. 영이 뭐냐? 신비로운 기운을 지배합니다. 영이. 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는 사람은 벌써 돈이 들어오는 사람은 기세가 달라요. 돈에 대한 기세를 갖고 있어요. 권력을 잡는 사람은 마찬가지잖아요. 권력을 잡는 기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회예요. 기의 흐름을 분석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역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들어올 때 돈이 들어와요. 나갈 땐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이게 기운의 이치고 그 기운의 이치를 분석해서 사주 감명을 통해서 언제 돈이 들어오고 언제 돈이 나간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사주 감명의 우선 쉬운 게 뭐냐면 상대방의 성격 하나를 지적해서 상대방이 기가 막히게 적중률이 자기 성격을 잘 안다. 이랬을 경우에 상대방이 신뢰를 얻게 돼 있어요. 신뢰. 상대방이 우리가 피감명자하고 상대할 때 그 사람은 뭐냐? 저 사람이 실력과 능력과 얼마나 감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의문을 갖고 불신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격을 딱 지적을 해서 맞는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용하다. 이런 인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고 소문을 많이 받아. 소문이 나면 다른 거 없어요. 선전이 잘 돼야 되거든. 감명을 잘하고 사주를 잘 보고 능력이 있어서 소문만 나면은 돈벼락을 맞는 거예요. 돈벼락을 맞아요. 그러니까 실력만 있으면 돈 버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이 날 정도로 잘 봐야 돼요. 닭띠는 뭐냐? 경우가 밝아요. 남의 경우 없는 걸 못 봐요. 못 보니까 지적을 해요. 그게 시비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구설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마음가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용서하세요. 기준을 세워놓고 너는 경우에 어긋났다 지적을 하는 순간 내가 열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열을 받는 순간 까칠한 성격이 돼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화라고 하는 건 뭐냐? 화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 속해요.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양보하는 마음.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대문의 숭례문의 예절. 예절은 뭐냐? 양보하는 게 예절이에요. 양보하는 거. 자리를 양보해 드린다 이거야. 어른들한테. 상대방을 편하게 해준다 이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요 유는 뭐냐? 도하야. 도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도하는 호르몬 분비가 남녀 간에 호르몬 분비가 잘 되는 거예요. 호르몬 분비가 잘 되니까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으니까 얼굴에 윤기가 나요. 그 윤기가 나니까 성적 매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적 매력이 있다면 뭐냐? 그게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 도화라고 하는 거는 대중적 인기가 있어요. 정치가가 도화가 하나도 없다. 그럼 대중적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 도화라고 하는 거는 요는 도화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미인이고 잘생긴 여자도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 카운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인물이 좀 못생긴 도화가 있는 여자하고 인물이 잘생긴 도화가 없는 여자하고 앉아 있을 때 누가 더 인기가 좋고 더 이쁘게 보이느냐? 도화가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그만큼 기세의 흐름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화가 있는 사람은 이성교제에 또 관심이 많아요. 왜냐 호르몬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유는 뭐냐? 말도 잘하죠. 또 성적 매력이 있지요. 또 건강하지요. 도화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속삭이는 얘기를 잘하죠. 그러니까 연애의 남녀간의 달인, 아주 연애를 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 연주 하나만 가지고도 다 보면 벌써 사주 특징이 나와요. 화려한 직업이 나오잖아요. 말로 벌어먹고 사는 점. 또 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돈을 얘기하잖아요. 돈. 그러니까 도화에서 돈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유흥업, 이런 쪽에 나가면은 그러면은 재물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타고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운명은 뭐냐? 그 사람의 성향에 어떤 기운을 타고 있느냐? 그 기운이 운명을 지배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토화예요. 그리고 주작이고 활동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전유의 연주의 특징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주를 보면 연이 참 왜 중요하냐? 12년마다 들어오는 삼재가 있지 않습니까? 연을 기준으로 해서 보잖아요. 연이. 그래서 사유축생은 사유축생은 이제 저 해자축년이 삼재 아닙니까? 해자축년. 사주를 감명할 때 하나 알아두세요. 삼재가 들어오기 전에는 잘 돼요. 근데 삼재가 들어오고 나서 또 어려운 일을 겪다가 삼재가 끝나면은 일이 또 잘 풀려요. 운명의 기룡의 전환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삼재 기준이라는 걸 잘 아시고 감명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유년생 남명사주 하나를 같이 여러분과 감명을 해보겠습니다. 정유년생, 고대 무신생입니다. 역마를 깔았어요. 월지에 역마가 있으면 고향 떠나 사는 팔자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사는 팔자. 고향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세계관이 좁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마가 있으면 돌아다녀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닌다 이 말이야. 그 대도시라든지 외국이라든지 그런 기세를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팔자가 길을 지배할 때 돌아다니는 팔자의 성향을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이라든지 무역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니까
영마라고 하는 건 뭐냐? 바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쁘기 마련하네요. 그래서 월지에 영마가 있으면 고향 떠나 사는 팔자. 그리고 시골보다는 대도시, 국내보다는 외국에 이렇게 활동 범위가 넓은 팔자를 타고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날 밑에도 또 이게 병신입니다. 그 영마가 둘이에요. 그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잖아. 태어난 날에 무슨 날입니까? 병화날이네요.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 병화날에 태어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인물이 잘생겼어요. 화려해요. 외모가. 병화, 정화. 그래서 여자들, 아가씨들 선 볼 때 병화날에 태어났다 얼굴 볼 것도 없어. 이뻐요 하는 딱 맞아요. 병화. 그 다음에 또 가봅니다. 그게 또 도화가 있어요. 이거는 가을도하고 요거는 뭡니까? 여름도화입니다. 여름도화, 가을도화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팔자를 딱 볼 때 우선 볼 때 무슨 오행이 가장 많고 무슨 오행이 작으냐, 사주가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왕하냐 약하냐. 이게 화네요. 신약 신강을 볼 때는요, 월에 있는 월지가 천일간을 도와주느냐 같은 거냐. 요게 같은 거면 비견비검. 나를 도와주는 목이면은 목생화, 인수. 그 신강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뭐냐? 내가 극하잖아요. 내가 설기하잖아요. 그리고 수가 들어와서 나를 수국화시키잖아요. 그래, 재나 관이나 식신상관이 들어오면 뭐냐? 신약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주는 뭡니까? 재가 이렇게 많아요. 그 재가 몇 개냐? 하나, 둘, 셋이에요. 남자한테는 뭐냐? 여자가 셋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재가 많은 신약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재다 신약이에요. 그 재다 신약의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뭐냐? 이 남자는 여자가 능력이 있는 거, 여자가 재물운이 좋은 거, 돈이 많은 여자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하면 영이 또 그런 기세작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첫째 가치관이 뭐냐? 얼굴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격 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재다신약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재다신약이고 인물은 잘생기고 도화가 있고 연애의 달인이고 하니까 그런 여자를 유혹을 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계에 대한 호구 대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 팔자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운명의 속성의 이 팔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 오행에 뭐가 많고 약이냐. 그래,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 금을 또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재다신약인 사람은 아내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호가 될 거예요. 그 아내 세력이 강한 거예요. 그럼 이런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아내 세력이 강하니까 대번 안테나에 걸려서 들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다신약 사주의 남자와 바람을 피울 때는 아내한테 들키기 쉬운 남자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요. 근데 사주에 다행히 목화가 금이 많은데 요 금을 제압해주는 목화가 사주가 잘 돼 있어요. 그 용신이 뭡니까? 금이 많은 사주는 목화가 용신 아닙니까? 그 목화가 뭡니까? 목생화네요. 목화네요. 그 목화는 뭐니까 인수하네요. 인수가 많으면 나한테 용신이다 이거요. 그 책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책을 많이 보고 교양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무식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는 뭡니까? 화급금 아니에요. 화라는 건 비견 비겁 아닙니까?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동지와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비견급이 나한테는 용신이 되기 때문에요. 요런 이치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사주 감명의 비결이에요. 그 당신 운제 운이 좋으냐? 대운에서 목화운이 들어올 때 좋은 겁니다. 근데 팔자가 뭡니까? 목화운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초년에 화가 들어오잖아요. 그 초년에는 어린 시절 아닙니까? 공부할 때 아니에요. 부모의 그늘 안에 있을 때 아니에요. 그 부모 덕에 잘 사는 거죠, 이것이요. 그 부모의 뒷받침으로 뭡니까? 또 인묘진 잘 나가잖아요. 예? 근데 운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축이 들어오잖아요, 축이. 축이 들어오면 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금이 많은 데다 수가 들어오면 금수가 많아지면은 이 화가 견디질 못하잖아요. 그 대운은 뭡니까? 이민대운에서 끝나는 거죠. 그 초년은 고생 없이 살다가다가 말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금수가 많아지면 뭡니까? 태양이 꺼지니까 그때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주는 뭐냐? 화생토 아닙니까? 식신을 깔았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방문은 귀신이 붙었잖아요. 완전 팔자에 돈이 딱 붙었어요. 식신생재. 그리고 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화가 비견급 아닙니까? 신약 사주에는, 죄다 신약이 있는 경우에는 화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는 사주에 대한 이 조후용신, 어느 계절이냐, 무슨 오행이 많으냐,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 그리고 대운에서 운세 기가 어떻게 바뀌고 변하느냐. 예를 들면 이 사주가 운이 좋지만은 운이 좋다고 해서 계속 운이 좋으냐,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진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짜가 들어오면 뭡니까? 신자진 수가 되잖아요. 금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재단 신약이 금수가 많아지지 않다 이가. 그러면 이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목세화는 뭡니까? 인수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송이라든지 관제 구설이라든지 뭔가 보증을 서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어려운 시련을 겪는 철없는 나이가 요 부자 속에서 온상에서 자란 화초가 요때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때 요때 요 대운에 들어와가지고 45세 대운에 들어와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요게 무게합화가 되죠. 그래서 묘가 오묘합이 되잖아요. 그 돈을 거느리잖아요. 좋은 시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최고의 극성 시기는 뭐냐? 요때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역학을 감명하는 데 있어서는 의양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 오행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되고 암장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암장. 요 지지 속에 들어있는 암장. 이 속에 물이 없다 이거예요. 암장에 임수가 있잖아요. 본질은 금이지만 임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강남 역삼동에서 장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운이라는 건 기세가 지배하는 거예요. 기세는 뭐냐? 얼굴에 관상이 웃으면 젊어 보이고 기가 살아나요. 그럼 기운이 열리면 운이 오는 거예요. 그 표정이 바뀌면 운이 오는 거예요. 이름도 이렇게 분위기 보면 기세가 죽은 이름이 있어요. 꺾인 이름, 죽는 이름. 그런 이름 갖고는 해도 어려워 되질 않아요. 파란이 많고 될 듯 안 되고.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 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세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표정이 바뀌어야 되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되고
그 사는 집이 또 중요한 겁니다. 집안에 양택삼묘라고 해서 부엌과 대문 변수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한 이유가 뭡니까? 화장실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요. 어딜 가나 화장실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구근이 열리는 거예요. 그 변소가 중요한 겁니다. 화장실 있는데 주위를 청결하고 유지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출입구, 입구가 중요해요. 삼성그룹에 가보면은 정문 처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삼성그룹에 강의할 때 가보면은 딱 제 시간에 맞춰서 딱 도착을 하면 수의실에서 미리 위에서 다 통보가 내려가지고 어느 교수가 오시면은 어디로 안내하라. 딱 정문 처리가 잘 돼 있어요.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는 회사는 수의실에 세워놓고 교육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안내하게 됩니다. 문전 처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구근이 열리는 거예요. 요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역학을 배우셔서 공부하시도 사주가 잘 보이지 않고 역학을 배우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1시간씩 10번만 배우면은 저는 강의에 역학 강의를 아주 도사입니다. 전문가예요. 감명할 수 있도록 그럼 다 가르쳐 드려요. 뭐 10년씩 수십 년씩 걸리는데 어떻게 1시간씩 10번 만에 되느냐 그러잖아요. 핵심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있지만. 초보자나 역학을 배우셔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연락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고전이며 그리고 팔자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 돈에 관심을 갖잖아요. 또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식신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팔자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역학에 대한 이해와 공부에 진력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사주 명리에 대한 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의는 일주일에 한 2번, 3번, 두세 번 계속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앞으로 2, 3회 정도로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